똑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무도 찾지 않고 한 명은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찾아갑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그 차이 하나로 시장을 독점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태도, 그 마인드 하나가 브랜드의 운명을 가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잠깐 병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네에 실력 좋다는 한의원이 세 곳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세 곳 다 비슷한 치료를 하고 비슷한 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중 딱 한 곳만 예약이 두 달씩 밀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거기는 안 나으면 진료비를 안 받는다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라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마디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조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사업 좀 해봤다는 사람 치고 조언 안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열면 성공 공식이 넘쳐나고 강의를 하나만 결제해도 노하우가 한가득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조언이 넘쳐나는데도 정작 그 조언을 듣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언이라는 건 원래 공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틀린 말을 해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도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실행한 사람의 잘못이 됩니다. 그러니 조언은 아무리 뿌려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질 게 하나도 없는 장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조언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도 정작 신뢰할 만한 조언을 가려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지점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사업자는 정보만 전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슬쩍 피해갑니다. 계약서에도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구 대신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장하는 순간 실패했을 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본능적으로 책임에서 한 발 물러섭니다. 심지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일수록 실패했을 때 잃을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림길입니다. 여기서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결과까지 짊어지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을 독점해버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인사이트 채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험을 파는 쪽에서 위험을 사는 쪽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가는 자기 프로그램에 이런 조건을 겁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료로 계속 도와준다는 조건입니다. 얼핏 보면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중에 비슷한 서비스가 10개가 있는데 9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하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그 하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리스크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점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가격을 깎거나 더 많은 정보를 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독점입니다. 오직 책임의 크기로만 만들어지는 독점입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광고비를 아무리 태워도 흉내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쟁자가 문구를 그대로 베껴도 실제로 그 결과를 책임질 각오가 없다면 곧 들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만든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입장벽이 됩니다. 해외에서 세일즈와 마케팅을 오래 다뤄온 인사이트 채널들도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좋은 제안이라는 건 조건이 화려한 제안이 아니라 고객이 느끼는 두려움을 대신 짊어져주는 제안이라는 겁니다. 가격을 낮추는 경쟁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만 두려움을 대신 짊어지는 경쟁은 아무나 쉽게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면 실제로 실력과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쓰는 브랜드일수록 겉모습을 흉내내는 경쟁자는 늘어도 진짜로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국내 사업하시는 분들 상황으로 한번 옮겨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시스템과 사업 구조를 강조하는 채널들을 보면 결국 하는 이야기는 하나로 모입니다. 사장 한 명의 실력에 의존하는 사업은 아무리 잘 돼도 결국 사장이 지치면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한 단계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사장의 실력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고객이 그 시스템을 믿게 만드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치가 바로 책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네에 인테리어 업체가 두 곳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곳은 견적서를 주면서 시공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 곳은 정해진 날짜 안에 못 끝내면 하루당 위약금을 직접 지불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에 더 믿음이 갈까요? 당연히 위약금을 걸겠다는 곳입니다. 그 업체는 실력을 자랑한 게 아니라 리스크를 대신 짊어지겠다고 선언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언 하나로 다른 업체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위치에 올라섭니다. 비슷한 일은 다른 업종에서도 똑같이 벌어집니다. 어떤 학원은 성적이 안 오르면 다음 달 수강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마케팅 대행사는 정해둔 목표만큼 성과가 안 나오면 대행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한 서비스를 파는 것 같지만 이 약속 하나로 다른 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마인드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실력은 비슷해도 마인드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손님을 가려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 받아주던 예전과 달리 결과를 책임질 자신이 없는 고객은 정중히 거절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손님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무나 다 받아주는 곳은 흔한 곳이 되지만 조건을 걸고 사람을 가려받는 곳은 오히려 더 특별한 곳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서라도 그 조건을 통과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 하나가 매출도 지켜주고 브랜드의 격도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웨딩 플래너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래너는 예산 안에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초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부터 상담 문의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집니다. 예상과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문의는 정중히 돌려보내고 조건이 맞는 고객만 골라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대기 명단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더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까다로움을 불편함이 아니라 신뢰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자이너 한 명이 활동하더라도 수정 횟수와 최종 결과물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걸어두면 그 자체가 작은 브랜드의 약속이 됩니다. 결국 규모가 크든 작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인드는 어떻게 실제로 내 사업에 옮겨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게 정보인지 결과인지부터 구분하는 겁니다. 강의를 판다면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특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옆에서 봐주는 구조로 바꿀 수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서비스를 판다면 과정을 설명하는 대신 결과를 문서로 약속할 수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봐도 지금 내 사업이 정보 판매업인지 결과 판매업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범위에서부터 보장을 걸어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 지점만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를 보장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담 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상담료를 돌려주겠다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첫 거래에서만이라도 정해진 기한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겠다는 약속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약속 하나가 쌓이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보장을 걸고 나면 오히려 대충 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스스로 더 꼼꼼해지는 효과도 따라옵니다. 책임을 진다는 선언이 결국 나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인드를 나 혼자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책임을 지는 방식 자체가 시스템으로 문서화되고 프로세스로 자리 잡으면 사장이 자리를 비워도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그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을 지는 절차를 매뉴얼로 만들어두면 직원 누가 응대하더라도 같은 수준의 약속이 지켜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인드와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책임지는 마인드가 없으면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책임지는 마인드가 시스템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 사업은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올라섭니다. 네 번째는 책임의 범위를 애매하게 두지 않고 명확하게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어디까지 책임지고 어디서부터는 책임지지 않는지를 흐릿하게 두면 나중에 오해와 분쟁만 커집니다. 반대로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면 고객은 오히려 더 안심하고 그 조건 안에서 마음 편히 거래하게 됩니다. 결국 책임진다는 말이 무모한 약속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가 되어야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보는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검색 몇 번이면 웬만한 지식은 다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정보 뒤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뿐입니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비교당하지 않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빼앗으려 해도 쉽게 빼앗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각오까지 그대로 베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것에 내 이름을 걸고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여러분의 사업과 브랜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과 몇 달을 기다려서라도 찾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이것 하나였습니다. 누가 더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결과를 대신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업은 둘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는 순간부터 비교당하지 않는 자리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